2024학년도 1학기 기말고사 지구과학원 운전고 내신 분석 리포트입니다. 우선 총평해 보시면 운전고는 이제 퇴적암부터 해수의 성질까지 좀 범위가 넓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유가 특이사항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1학기 중간고사를 처음부터 지질시대까지 봤어요. 근데 그 퇴적암부터 지질시대까지를 누적으로 11문항을 출제를 하면서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뒷부분에 있는 상대 연령, 절대 연령이라는 부분이 워낙 고3 모의고사나 수능에서 중요하고요. 그 상대 연령, 절대 연령을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결국 퇴적암부터 이제 전체 내용을 다 알아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그걸 누적시키면서 이제 했다라는 걸 이해할 수는 있는데요.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워낙 또 범위가 넓고 공부해야 했던 내용을 또 한 번 상기시켜야 되니까 준비하는 데는 좀 시간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을 걸로 보여지는 시험이었습니다. 대신 객관식 25문항만 출제가 됐고요. 그러니까 서술형에 대한 부담감은 좀 적은 시험이었다고 볼 수 있죠. 수능 특강 문제보다는요, 아무래도 이제 고3 모의고사 그리고 내신 기출 위주의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고난이도 문항이 많이 나오기보다는 기본 내용에 대해서 얼마나 정확하게 공부를 하고 있느냐, 그리고 너무 지엽적인 부분의 문제는 출제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고3 모의고사, 즉 수능에 대한 준비를 또 한 번 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었을까라고 보여지는 시험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고3 모의고사 관연도든 작년도, 재작년도 이렇게 그런 부분의 문제를 꼼꼼하게 풀어보고 준비하는 것이 주요한 학습 전략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대표 문항 분석을 한번 보시면요. 퇴적암부터 지질시대까지 총 25문항 중에 11문항이 누적이 됐어요. 그래서 5번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주요 퇴적암, 지질 명소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6번과 7번이 좀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 6번과 7번은 깊이에 따른 연령 분포, 기울기 문제이기 때문에요. 이 부분이 이제 고3 모의고사에서는 킬러로서 작동을 해요. 그리고 수능 특강에도 보시면 어려운 문제들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난이도가 많이 높은 편이긴 한데 제가 왜 고난이도 위주라고 말씀을 안 드렸냐면 알고 있잖아요. 이제 이런 문항이 이 부분에서는 출제가 될 거야 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업 시간에 학생들한테도 숫곡이나 단층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깊이에 따라서 이렇게 시간, 연령 분포가 어떻게 됐을 때 얘가 정단층이야, 역단층이야, 배사야, 향사야 뭐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이제 반복시키거든요. 그런 문항만 또 따로 모아서 또 주고 하기 때문에 고난이도에선 뺐지만 상당히 처음 하는 친구들은 난이도가 높은 부분이긴 했어요. 그 다음에 7번 같은 경우는 단측면의 기울기와 상반의 이동거리 이 부분이 이제 아마도 이번 시험에서 등급을 결정했을 텐데 이 부분은 또 수특이나 모의고사에 많이 출제된 문제는 아니다 보니까 오답률이 높았을 걸로, 그 다음에 또 이걸 풀려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앞에 있는 문제잖아요. 6번, 7번이니까.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이제 분배를 못 하다 보면 뒤에 가서 할 수 있는 것도 오답이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도 있겠죠. 그 다음에 고3 모의고사 위주로 출제가 되고 10번은 지질시대를 기단위 특징까지 또 출제를 했어요. 이 부분, 지질시대 부분이 또 누적이 된 이유가 뭔가 하고 봤더니 우리 지질시대가 이제 신생대, 뭐 중생대, 고생대, 뭐 이렇게 원생누대, 현생누대, 뭐 시생누대 이렇게 있거든요. 큰 단위로. 보통 여기까지 공부하는 편인데 이제 그걸 또 작게 쪼개면 캄브리아기, 오르도비스기 이런 기 부분이 있어요. 그런 문항이 또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또 공부하기가 더 어려웠을 걸로 보여요. 기압과 날씨, 대신 이제 기압과 날씨 변화 파트부터는 기압과 날씨 변화가 5문항 출제가 됐어요. 이 부분도 워낙 범위가 넓고 어렵게 내려고 하면 복잡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온대저기압 2문항만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 내신 분석 리포트를 촬영하면서 계속 반복하고 있는 얘기인데 이 기압과 날씨 변화 부분에서는요. 예전에는 우리나라도 북반구에 있고 대부분의 나라들이 북반구에 있다 보니까 북반구 위주의 문제가 이제 기출로 출제가 됐거든요. 근데 이제 한 2, 3년 전부터
남반구 문제, 북반구와 남반구를 비교하는 문제가 수특이나 이런 데서 내신에서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번 운정고도 14번 같은 경우에 남반구와 북반구의 온대저기압을 비교하는 문항이 출제가 됐습니다. 저희 수업 시간 바로 직전에도 시험 보기 직전에도 북반구, 남반구를 계속 비교하면서 그림을 그려줬었거든요.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태풍과 주요 악기상 5문항 출제됐습니다. 태풍이 3문항, 그 다음 황사와 뇌우가 1문항. 보통에 나올 만한 문제들이 나왔다라고 보이시면 될 것 같고요. 해수의 성질도 마찬가지. 해수의 성질에서는 전체적으로 이제 염분, 그 다음에 용존 기차량, 그리고 수심에 따른 수온 변화, 수온 염분도 이렇게 그래프가 내용이 딱딱 정해져 있거든요. 하나씩 기본적인 내용을 묻는 문항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2025년 운정고 시험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보고 있다라고 하면 자기 시험 범위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누적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누적되는 부분은 자세하게 좀 공부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것들이 이번 시험에서 보여주는 운정고의 시험 특징이었습니다.